책소남TV 안태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 시리즈 영상 찍어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서점을 한번 들렀더니 포스트 코로나 부스 코너가 따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람들도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지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구나. 또 한 번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이런 시대 속에 고전적으로 보이는 독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고민을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독서가 갖는 8가지 의미입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언택트는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소위 말해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비대면 시대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전보다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만남들의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 즉 셀프 타임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나의 경쟁력, 영향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개인적인 시간을 책과 함께 또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글, 또 나만의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변화가 거듭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록수를 참 좋아해요. 가을의 산을 보면 보통은 울긋불긋함들을 주목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산들이 보이는 이유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들이 색감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루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개인적인 시간들을, 셀프 타임을,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고 이 본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빅데이터 홍수 속의 빅 아이디어를. 데이터는 넘쳐나요. 정보량은 이미 홍수, 범람하고 있어요. 누구나 검색 한번 하면 다 지식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예요. 이제는 빅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아이디어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집합보다는 이제는 배합, 융합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 빅 아이디어의 기본 원천은 바로 독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 독서의 지혜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독서의 양이 거듭될수록 그 지혜가 축적될수록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를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통찰력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대세를 따르기보다 린치핀으로. 21세기는 대세를 따르면 망하는 시대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술적 크리에이터들이, 창조적인 리더십들이 오히려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그랬던 사람들의 써놓은 책들, 그들의 생각,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맨땅에 헤딩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선 경험들이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하게. 역사는 끊임없이 혼돈의 연속이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하게 사는 비결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선조들의 지혜를 책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죠.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셀프를 지나 헬프를 향해. 독서는 셀프적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독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은 누군가의 삶을 돕는 헬프의 역할을 합니다. 이기적인 공부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독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는 결국 타인을 돕고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셀프를 지나 헬프를 향해 오히려 더 개인주의화가 심화되어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전 훈련, 그것이 독서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나만의 독서, 나만의 글, 나만의 삶에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반응을 해요. 누군가의 스토리를 우리가 책으로 접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독서를 통해 나만의 스토리를,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에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독서는 스토리 히어링과 스토리 텔링이 동시에 가능해요.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나만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힘이 독서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생존을 넘어 생명을 위하여. 이어령 선생님의 생명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경시되고 소외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 가치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독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를 개발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돕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독서를 활용함으로써 이제는 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독서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변화를 최상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고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천에 바로 독서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독서가 갖는 8가지 의미,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